오늘 군사에서 좀 애들 테러분자들 한달까리 하려고 했는데 안 달라붙네 애들이. 쫄았나봐. 야 쫄부들아 좀 나와봐. 안 달라붙으면 내가 재미가 없잖아. 지금 여기 저 OCI 쪽에서 어때요? 다시 이제 유턴을 여기는 OCI가 뭐냐고요? 이게 저기 옛날 뭐 동양 뭐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군산의 자라 친환경 그 풍력발전소 예전에 저거 했다가 그래요. 지금은 그게 이제 다 식어들었죠. 아니 왜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돼가지고 접었어. 아마 풍력발전소의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요? 이게 중국한테 따라잡힌 걸 알고 있어요. 친환경 에너지가 대표적인 게 태양광하고 풍력이 우리나라는 이게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풍력이 바람이 센 편이야. 근데 어떻게요? 이게 굉장히 저희 매형도 이쪽 계통을 잘 아는데 매형한테 들었는데 이게 굉장한 기술력이 필요하고 이게 인프라 시설이기 때문에 그 대규모의 이게 투자비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요? 이게 중국한테 따라잡혔어요. 이게 기술을 태양광도 따라잡혔지 어떻게 풍력도 따라잡혔어요. 친환경 재생 에너지가 대표적인 게 태양광하고 풍력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어떻게 해요? 다 따라잡혔어. 누구한테? 중국한테. 그럼 어떻게 되나요? 따라잡히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인건비가 더 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밀렸어요. 이제 군산을 먹여 살릴 기업을 해가지고 예전에 굉장히 이게 되게 기대가 많은 회사였는데 어떻게 해요? 중국 회사한테 어떻게 밀렸어요. 요즘 미국에서도 중국한테 다 저기 공장이나 이런 일자리 뺏겨가지고 중국 하면 되게 싫어하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산업이 다 중국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어떻게 해요? 인건비가 싼 맛에 인건비가 싼 그런 이제 산업 분야, 예를 들면 섬유 분야나 이런 이게 간의 수국 같은 이게 저임금을 바탕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발달을 했었어요. 근데 어때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중국 애들이 어떻게 해요? 인건비도 많이 올랐어요. 10,000불이 지금 넘었어요. 중국이 10,000불 넘은 지 한참 됐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하이나 이런 큰 도시는 20,000불이 이미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중국의 큰 도시들은 어떻게 해요? 20,000불이 이미 넘었어요. 그 20,000불이 넘으면 저기 뭐냐 어떻게 냐 우리나라하고 인건비가 얼마 차이가 안 난다는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30,000불 뒤로 한번 물러섰다가 어떻게 해요? 지금 30,000불에서 까딱 하고 있어요. 왔다 갔다 해요. 30,000불 중반까지 갔다가 뒤로 이제 저기 어떻게 해요? 밀렸다가 왔다 갔다 해요. 네,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약 30,000불에서 왔다 갔다 해요. 현재 이게 발표하기가 좀 애매해요. 30,000불 넘은 지가 언제요? 그러면 다음에 이제 40,000불 목표인데 40,000불에서 어떻게 못 가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 36,000불까지 갔다가 뒤로 빡불을 했어요. 일본이 40,000불이 안 되나? 일본이 40,000불에서 왔다 갔다 해요. 1인당 국민소득. 자, 우리나라가 30,000불에서 왔다 갔다 해요. 자, 왜 일본을 왜 40,000불 우리 못 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저기 1인당 저기 생산할 수 있는 그 효율성이 일본보다는 아직 떨어져요. 그러면 미국은 뭐야? 미국은 60,000불 막 하는데 여기는 좀 틀려요. 자, 우리나라하고 일본의 특징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뭐예요?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천연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국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공짜로 소득 발생이 많이 돼요. 뭐 석유나 이런 나무나 뭐 천연 자원들이 많아. 그리고 농수산 자원도 겁나요, 여기가. 그래서 60,000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비슷해요. 땅땡이는 좁은데 어떻게 해요? 인구는 더럽게 많아. 그러면 그 인구를, 저기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가공 산업을 해요. 쉽게 말하면 공장을 돌려서 일을 해요. 제 노동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을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요. 우리나라 일본의 특징이에요. 비슷해요. 우리나라 일본하고 산업 구조가.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미국은 어때요? 미국은 천연 자원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여기 보면 석유로 먹고 살죠. 세금 10원 한 장 안 걷어도 어떻게 해요? 국가 복지를 어마어마하게 해요. 예를 들면 나라마다 다 상황이 틀려요. 자, 천연 보급분에 북유럽 국가들이 복지가 세요.
그게 왜 그러냐? 인구는 적은데 국토는 넓고 천연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천연자원에서 국가 수익, 세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자, 그거로 복지를 때려도 이게 가능해요.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근데 우리나라하고 일본 어떡해요? 천연자원도 없는데 어떡해요? 인구는 드럽게 많아. 근데 어떡해요? 이게 세수가 뻔해. 가공으로 해가지고 법인세나 이런 이게 봉급자들 이런 부가세나 이런 거를 걷어서 국가를 운영을 해요. 일본은. 근데 그게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도. 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인당 보통 교육 수준이나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반도체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땅을 파가지고 어떻게 농사를 져. 그럼 어떻게 해요? 소득이 틀리겠죠, 당연히. 농업 국가들이 소득이 낮아요. 근데 농업 국가 중에 어떻게 해요? 기계화가 된 국가들은 소득이 굉장히 높아요. 대표적인 게 미국과 캐나다, 호주예요. 여긴 기계화가 됐죠.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일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땅값은 겁나 비싸요, 농지가. 근데 어떻게 해요? 임대료도 비싸고. 근데 남는 게 없어, 쉽게 말해서. 그래서 농업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비효율적인 산업이에요. 국가 상황에 따라 다 틀려요. 미국은 결정적으로 6만 불을 넘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기축통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기축통화 국가의 그 위상을 이루면 어떻게 되냐면 일본보다 더 떨어져요. 1인당 국민소득 무조건 떨어져요. 왜? 일본보다 1인당 생산 능력이 훨씬 떨어져요. 미국이란 나라가. 인건비는 굉장히 비싸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배견하지 못해요. 인건비는 비싸고 어떻게 해요? 소득은 더 줄으니까 어떻게 해요? 공장들이 다 어떻게 해요? 중국이나 동남아나 인도로 지금 다 요즘은 이제 중국도 안 가. 인건비가 비싸서 지금 어떻게 해요?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다 어디로 가냐? 인도로 옮기죠. 대표적인 게 어떤 회사인가요? 애플이 중국에 공장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중국 공장에서 빼가지고 어디로 옮기나요? 인도로 옮기고 있죠. 이유는 간단해요. 인도가 굉장히 어떻게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중국은 어떻게 해요? 인건비가 너무 비싸. 지금 상하이나 이런 베이징 같은 이런 큰 해안가 큰 도시들은 어떻게 해요? 2만 불이 이미 넘었어요. 거기는 1인당 국민소득이. 그럼 어떻게 인건비가 비싸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인건비가 싼 데로 이동해요. 그게 어디냐요? 대표적인 인도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야, 이게 지금 중국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혜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걸 풀어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지들 헤쳐먹을 생각밖에 없어, 이것들이. 중국이 잘 풀면 이게 쉬워요, 이게 중국이라는 게 예전에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저걸 해요. 좀 이런 말 하면 그런데 예전에 중국이 공산 국가했을 때 부패가 굉장히 심해서 이게 망한 케이스예요. 좀 예전에 맞지만 소련 같은 게도 부패가 좀 심하긴 했지만 중국이 굉장히 심해요, 부패가. 왜냐하면 중국 한족이나 중국 사람들 성향이 좀 약간 돼지 종족들이 많아, 여기가. 그래서 공산당원 중에 어떻게 해요? 돼지 종족이 많아요. 그럼 얘네들이 탐욕이 세요, 돼지 종족 애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부패에 손을 많이 대.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특징이 뭐냐면 탐욕이 세요, 얘네들이. 중국 사람들이 좀 그래. 돼지 종족이 거의 많이 태어나, 중국이. 그러니까 공산화 되면서 예전에 마지막 지금 공산 시스템이 돼지 종족 시스템이에요. 왜 그러냐면 돼지 종족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천신게 탐욕이 세요. 하게 내려오면 돼지 종족도 보면 다 탐욕이 세. 배가 쭉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너네 거 어떻게 이제 거저 먹을까 그런 생각이 좀 심해. 얘네들이 대부분 얘네들은 식량이 많이 나는 이게 풍요로운 데 많이 태어나요. 다른 데서는 얘네들 생존 자체가 힘들어. 그러면 이게 동양 쪽에서는 어디로 태어나냐? 양쯔강 주변에 많이 태어나요. 여기가 따뜻하고 풍요로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쪽에 많이 태어나요. 여기 한족들이 많이 살죠. 공산당원들이 대부분 한족 사람들이죠. 여기가?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소련 같은 경우는 군비 경쟁을 하다가 망한 케이스예요. 그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옛말에 뱁새가 황새 돌아가다 어떻게 가지런히 찢어져 뒤지는 경우예요. 그러면 소련이 그때 군비 경쟁 안 했으면 그때 안 망했네. 제가 봤을 때는 안 망했어요. 자, 부패도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소련이 어떻게 이제 군비 경쟁 안 됐으면 안 망했어요.